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을 부려먹고 신혼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시부모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호구 남편을 정상적인 남편으로 바꿔놓은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만 2년 조금 넘은 30대 초반 여자이고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고 남편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고요. 남편은 맞벌이라고 집안일을 저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저희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작게 자영업을 하세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일주일에 2번 시부모님의 가게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의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은 두 분의 인건비보다 조금 더 나오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라서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보통 주말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평일 중 하루를 퇴근 후에 그리고 주말 중 토요일 오후부터 밤까지 시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고 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도와드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시부모님 가게에 다녀와서 일요일에도 피곤해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남편은 낮에도 잠자는 시간이 많아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주말이 늘 아쉬웠습니다. 애도 아직 없는데 주말에 여행도 못 가고요. 결혼 후에 2번의 크리스마스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와 12월 말일에도 남편은 시부모님 가게에 가서 일을 하더군요. 부모님 힘드시다고 하면서요. 이러려고 결혼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 혼자 운 적도 있었지만 지난 2년 동안 남편이 시부모님 가게 일을 도와드리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아왔습니다. 남편이 워낙 착하고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가게를 곧 정리하실 것이라 생각해서 조금만 더 참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겪어보니 시부모님께서 가게를 하시는 이유가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시부모님은 넉넉하신 분들이세요. 가게를 당장 그만두셔도 넉넉하게 사실 정도는 되시죠. 그런데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아프시면서 가게를 그만두지 못하시는 이유가 신혼의 가족 때문이더라고요. 형님은 애가 둘이 있고 외벌이로 사는데 형님 남편이 버는 것에 비해 쓰는 것은 남부럽지 않은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네가 쓰다가 모자라는 돈을 시부모님이 대주시고 있는 것이죠. 시부모님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계산이 빠르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바보라서 그런지 저는 이것을 미루어 짐작하는데 1년 반이 걸렸네요. 시부모님이 최근에 형님네 집을 사주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제가 남편보다 급여가 더 높고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둔 돈이 있어서 대출 조금 끼고 작은 집이기는 하지만 신혼집은 제가 샀습니다. 저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배웠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열심히 노력도 했고 운이 좀 따라주기도 해서 좋은 직장의 또래에 비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버는 것에 맞게 쓰고 감사해 하면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누나네 신나게 돈 쓰라고 주말 크리스마스 연휴도 저와 보내기 힘들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만약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 가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라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라면 남편이 시부모님 가게에 일 도와드리러 갈 때 아마 저도 따라가서 함께 도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에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싫다고 말했더니 자기는 그저 부모님 돕기 위해 가는 것이니 돈과 연관짓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2년 넘게 참고 지낸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이 나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누나네는 애들이 있으니 도와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제가 매정하다는 듯이 화를 내는데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나이도 있고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보다 버는 것이 적고 학자금 대출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제가 생활비 거의 다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뒤 생각 없이 아이를 가질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들에게 말할 때는 제가 아직 일이 바빠서 아이 낳는 것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죠.
저희가 아직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 시부모님은 은근히 원망하시듯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서 남편에게 내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하고 자기가 부모님 일까지 돕느라 우리 신혼도 없이 살아온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말해봤어요. 남편이 또 저에게 돈으로 세상을 사냐는 식으로 말하길래 그럼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생활비하고 자기가 시부모님과 일해서 번 돈으로 신우가 막 써대면서 누리고 사는데 내가 그럼 결국 형님 좋으라고 결혼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내 얘기를 듣고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자기는 착한 남편, 효자, 착한 동생이 아니라 독립 못한 모질이 남편이라고 쏘아붙였어요. 제 말에 반박할 말은 없는지 화가 난 표정으로 있더군요. 한동안 남편은 저를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저도 감정이 상해서 남편을 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는 못했고요. 얼마 전 공휴일에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아이 낳는 것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낳아야지 이러시면서요. 예전 같으면 네, 그래야죠 했을 텐데 그날 저 시아버지께 아직 여유가 되지 않아 좀 더 있다가 아이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 아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하시길래 남편이 아직 학자금 대출도 못 갚은 것, 남편이 버는 돈이 적은 것 등으로 제가 돈을 많이 버는 편이기는 해도 저희가 아직 아이를 낳을 만큼 넉넉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자가 그렇게 돈돈거리면 남자가 힘들다고 하시더니 그런 것들 따지지 말고 아이를 일단 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는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형님네처럼 부모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시길래 어머님이 가게에서 나온 돈으로 형님네 생활비 도와주고 있지 않냐고 우리는 우리 아이를 우리 힘으로 키우려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낳을 상황이 될 때까지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편이 독립하지 못한 사람인 것도 마음에 걸린다고 했더니 그건 또 무슨 말이냐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시부모님 가게에 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고 결국 그 돈이 신우에게 가는 것이 화가 나서 못 참겠어서 얼마 전에 남편과 싸웠다고 했어요. 남편이 착하고 다정하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아이를 낳을 사정이 되지 않으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누나네 경제 사정을 우리 경제 사정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니 어쩌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더니 아들이 부모 일을 돕는 것을 서운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남편은 지금 부모님을 돕는 것이 아니고 형님이 남부럽지 않게 돈 쓰는 것을 돕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화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효도라고 해도 아내를 팽개치고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독립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착한 사람이다 보니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제 가정이 우선이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별 말씀 없으셨어요? 집에 오는데 남편이 미안하다 하더군요. 자기가 그때 화를 내지 말고 제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자기도 이제 알겠고 누나네 도움 주기 위해 시부모님 가게에 나가서 일해드릴 시간에 차라리 다른 알바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제가 서운했던 것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고맙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던지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시부모님이 형님네 집을 사주던지 말던지도 상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친정에도 시댁에도 바라지 않고 우리 힘으로 아이 낳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 아닌가요? 남편과 주말에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가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남편이 이제라도 바뀐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지금부터 신혼생활도 즐기고 경제력도 더 갖춰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요. 감사합니다. 평강공주가 따로 없네요. 차분하게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의사 전달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멋지세요. 예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